한 주 잘 마무리했어? 주말이니까 커피 한잔하면서 이번 한 주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볼게. 평일에 매일 하루치 브리핑을 했잖아. 근데 하루하루만 보면 나무는 보이는데 숲이 안 보여. 그래서 주말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지난 한 주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보는 거야. 시장이 이번 주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었는지, 큰 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 속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숫자가 좀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걱정 마. 하나씩 천천히 쉽게 풀어서 갈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자,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한 주를 딱 세 줄로 먼저 정리해 줄게. 큰 그림부터 머리에 넣고 가자. 첫째, 시장은 약세 국면이 이어졌고 코스피는 한 주 동안 마이너스 8.77% 움직였어. 방향은 아래쪽이었다는 거지. 둘째, 큰돈인 외국인은 여전히 파는 쪽이라 시장을 위로 밀어올릴 힘이 부족했어. 셋째,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 험한 장에서 주간 마이너스 0.57%로 버텼고 현금을 8.45억 원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야. 자, 이 세 줄이 오늘 얘기할 전부의 뼈대야.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서 먼저 시장 전체부터. 이번 주 코스피는 7월 10일 7,476포인트로 시작해서 7월 16일 6,821포인트로 마감했어. 한 주 동안 마이너스 8.77% 움직인 거지. 주중 고점은 7,476, 저점은 6,807이었고 위아래 변동폭이 약 9.8%였어. 오른 날이 2일, 내린 날이 2일. 한 주 내내 방향이 아래로 쏠렸다는 거야. 매일의 등락보다 이렇게 한 주 흐름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지가 훨씬 또렷하게 보여. 잠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쉽게 말해볼게. 한 주에 코스피가 9% 넘게 빠졌다는 건 웬만한 조정을 넘어선 꽤 매서운 하락이야. 이런 줄은 1년에 몇 번 안 나와. 시장이 진짜 거비켜 있다는 뜻이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한 주 안에서도 위아래로 출렁였어. 그 출렁임 속에서 방향을 읽는 게 우리 일이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개별 종목은 그보다 두세 배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순서. 그럼 우리 모델은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 시장 국면 점수로 확인해 볼게. 주 초에 약세였는데 주마감에도 여전히 약세야. 국면 자체는 안 바뀌었어. 다만 점수는 0.21에서 0.26로 올라왔어. 바닥에서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도는 신호이긴 한데 아직 방향을 확신할 단계는 절대 아니야. 우리 국면 점수를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강한 약세부터 강한 강세까지 6단계로 나뉘어 있어. 점수가 낮을수록 시장이 위험하다는 뜻이고 높을수록 공격해도 되는 구간이라는 뜻이야. 이 점수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모든 판단의 스위치거든. 국면이 약세로 켜져 있으면 신규 매수는 확 줄이고 손절 기준은 더 깐깐하게 잠가. 현금 비중은 높게 유지하고. 반대로 강세로 바뀌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종목을 담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원칙은 단순해. 국면이 약세일 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크게 베팅하지 않는다. 다음은 수급이야. 시장이 오르내리는 힘은 결국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에서 나오거든. 최근 5거래일 동안 개별 주식에서 외국인은 1,000억 원, 기관은 750억 원, 개인은 1,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 순매수가 플러스면 사들인 거고 마이너스면 판 거야. 이번 주는 외국인이 파는 쪽이었어. 큰돈이 아직 우리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지.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그림이면 보통 시장 바닥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야. 개미가 버티는 거지. 수급은 하루로 보면 노이즈가 크지만 이렇게 한 주를 묶어서 보면 큰 손들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가 드러나. 왜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제일 덩치가 큰 돈이거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밀려 올라가고 팔면 아무리 개인이 받아도 위로 잘 안 가. 물량의 무게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이 파는 국면에서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는 그림이 오래 이어지면
보통은 개인이 지쳐서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 그 항복 지점이 진짜 바닥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잦았지. 그래서 우리는 수급의 방향뿐 아니라 그 힘이 언제 꺾이는지도 같이 봐. 우리는 매일 이 수급의 방향을 매수 판단의 배경으로 깔아두고 봐. 외국인이 계속 팔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위로 밀어 올릴 힘이 부족해. 여기서 잠깐 눈을 밖으로 돌려볼게. 우리 시장만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 결국 미국을 따라가.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은 25,520, S&P 500은 7,458 수준이야. 미국까지 흔들리면 우리 시장은 더 버티기 힘들어져. 왜 미국을 봐야 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하고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신흥국에서 돈을 넣고 뺄지를 정하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의 방향을 예측하려면 우리 앞만 들여다봐선 안 되고 미국이라는 큰 물결을 같이 봐야 해. 이번 주 우리 시장 약세도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같이 작용한 거야. 화면에 나스닥, S&P 지수를 봐. 미국이 흔들리면 외국인 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 방향을 보려면 우리 앞만 보지 말고 이 미국 지수부터 같이 봐야 해. 마이크로 배경 하나만 더 짚을게. 바로 금리야. 금리는 돈의 값이거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위험한 주식보다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을 옮겨.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흘러들어오지. 이번 주 마감 기준 미국 10년물 금리는 4.54% 수준이야. 이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한 위험 자산인 우리 같은 신흥국 주식엔 바람이 세게 불어. 환율도 마찬가지야.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우리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니까 팔고 나가려야지.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당장 종목을 고르는 것과는 멀어 보여도 사실은 큰돈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 배경이야. 우리가 약세장에서 신중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어. 배경이 나쁠 땐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도 돼. 이번 주 코스피는 위아래로 약 9.8%를 오갔어.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뭘 뜻할까? 하루에도 확 튀었다 확 빠졌다 한다는 거야.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거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매일 치고받는 거지. 이럴 때 초보와 고수가 갈려. 초보는 이 출렁임에 심장이 같이 뛰어서 하루하루 사고 팔다가 지쳐. 고수는 오히려 이 변동성을 기회로 봐. 좋은 종목이 공포에 눌려 쌀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신중하게 움직여. 시장이 흥분할수록 우리는 차분해지는. 변동성 얘기가 나온 김에 약세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짚고 갈게. 이거 진짜 중요해. 약세장은 그냥 쭉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 하루씩 확 튀어오른 날이 꼭 나와.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반등하는 날이 심리적으로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빠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이러다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올라타거든. 소외되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약세장의 반등은 대부분 며칠 못 가고 다시 꺾여. 그럼 급하게 탔던 사람이 또 물리는 거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우리 규칙은 반대야. 반등하는 날 흥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등이 진짜지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겁이 많은 게 약세장에선 실력이야. 조급함은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 남들이 다 살 때 한 박자 잡는 것. 그게 우리 방식. 자, 이제 우리 성적표. 시작 자본금 대비 지금 총평가액은 10.56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5.60%야. 이번 한 주만 떼어보면 마이너스 0.57%, 한 달로는 마이너스 6.77%, 석 달로는 마이너스 6.40%이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이게 현금은 8.42억 원 남아있어. 약세장에서 손실을 이 정도로 방어했다는 게 사실 핵심이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니까. 여기서 우리 철학 하나 짚고 갈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거야. 왜냐면 수학이 그래. 50%를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면 100%를 벌어야 하거든. 손실은 회복이 훨씬 어려워. 그래서 약세장에선 화려하게 버는 계좌보다 덜 잃고 살아남는 계좌가 결국 이겨. 이번 주 우리 손실이 지수 하락의 몇 분의 1에 그쳤다면 그건 방어가 작동했다는 증거야. 현금을 두드리 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시장이 진짜 돌 때 살 실탄이 있다는 거니까. 약세장에서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무기야. 남들이 공포에 팔 때
현금 든 사람만 웃으면서 줄 수. 포트폴리오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 보유 종목별로 보면 헥토파이낸셜은 0.35%, 세명전기는 마이너스 1.34% 상태야. 그중 헥토파이낸셜가 제일 낮고 세명전기가 제일 아파.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손실난 종목을 무작정 버티느냐 아니면 규칙대로 자르느냐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오른 종목은 조금 벌고 얼른 팔아버리고 물린 종목은 본전 생각에 끝까지 붙들어. 그럼 계좌엔 손실난 종목만 수북이 쌓여. 딱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지. 우리는 감정으로 붙들지 않아. 손절 라인에 닿으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목표에 닿으면 욕심내지 않고 이익을 챙겨. 이 규칙을 기계처럼 지키는 게 약세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한두 종목 크게 물려서 계좌 전체가 휘청이는 일, 그걸 막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야. 손실을 작게 자르는 습관 하나가 결국 계좌의 수명을 결정. 이번 주에 실제로 뭘 사고 팔았는지 복기해볼게. 이번 주에는 헥토파이낸셜, 세명전기, 하나손해보험, 삼성물산, 신세계, 삼성전자우 이렇게 새로 담았어. 한 종목은 하나손해보험, 삼성전자우, 삼성물산, 신세계. 규칙에 걸린 애들은 미련 없이 정리했어. 우리는 매수든 매도든 감으로 하지 않아. 시장 국면, 종목 점수, 그리고 손절, 입절 규칙.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움직여. 그래서 거래가 적은 주도 많아. 어떤 주는 아예 한 건도 안 사.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야. 안 사는 것도 엄연한 결정이거든. 약세장에서 가만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실력이야. 손이 근질거려도 참는 거니까. 억지로 자리를 채우려고 아무거나 담는 것, 그게 계좌를 망치는 제일 흔한 일이야. 우리는 확신이 쓸 때만 방아쇠. 그럼 모델이 이번 주 주목한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 급등 가능성 점수 상위권 종목들을 매일 추려서 관찰했어. 다만 오해하지 마. 이건 지금 당장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야. 이런 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후보 명단일 뿐이지. 우리 모델은 매일 전체 종목을 훑으면서 급등 가능성 점수가 높은 애들을 추려내. 근데 점수가 높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야. 약세장에선 후보에 올라와도 실제로는 손을 안 대는 경우가 훨씬 많아. 시장이라는 배가 가라앉는데 좋은 자리 잡아봐야 소용없거든. 시장이 방향을 잡고 받쳐줄 때 이 명단에서 조건이 딱 맞는 애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단은 살 종목이 아니라 준비된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아쇠는 시장이 허락할 때만 당긴다. 우리 모델이 종목을 고르는 방식도 잠깐 말해줄게. 그날그날의 뉴스나 테마로 고르는 게 아니야. 과거 수년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확률이 높았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수급, 거래량, 가격의 위치 이런 걸 종합해서 급등 가능성 점수를 매기는 거지. 감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는 거야. 물론 확률이지 예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장 공면이라는 큰 필터랑 항상 같이 써. 확률. 이번 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국면이고 코스피는 한 주 동안 마이너스 8.77% 움직였어. 이런 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화려한 배팅이 아니라 현금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다. 이 원칙 하나가 약세장을 버티게 해줘. 생각해봐.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벌었느냐가 아니야. 큰 손실을 피했느냐지. 한 번의 치명적인 손실이 몇 년의 수익을 다 날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걸 되새겨.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조급함은 계좌의 적이야. 시장이 방향을 줄 때까지 우리는 규칙대로 기다린다. 기다림도 엄연한 전략이거든. 그럼 다음 주엔 뭘 봐야 할까? 세 가지만 짚을게. 첫째, 시장 국면 점수가 지금 0.26인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지. 방향이 바뀌는 첫 신호가 여기서 나와. 둘째,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전환점이야. 셋째, 미국 시장하고 금리.
우리 시장은 결국 글로벌 매크로를 따라가거든. 미국이 안정되고 금리가 진정되면 외국인 돈이 돌아올 길이 열려. 이 새 신호를 왜 같이 보냐면 하나만 좋아선 소용없기 때문이야. 국면 점수만 올라도 수급이 안 따라주면 반등은 세계가 같이 방향을 틀 때 그게 진짜 전환이야. 그때 우리는 현금을 풀고 관심 명단에서 조건 맞는 종목을 하나씩 담기 시작할 거야. 반대로 이 신호들이 계속 안 좋으면 다음 주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현금을 지키면서 기다려. 이 세 가지가 같이 좋아질 때 우리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무게로 옮길 거야. 그 전까진 있네. 서두르지 않는. 자,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야. 정신없는 한 주였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시장이 훨씬 차분하게 보이지? 우리는 매일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가 주는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대신 잘 정리해서 가져올게.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이번 주 하나로 웃고 울 필요 없어. 우리는 매주 데이터를 쌓으면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주도 같이 시장을 봐줘.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힘이야.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참,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야.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